차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강의하다가 트름할까봐 약간 떨고 있어요. 네. 오늘 저는 저희 스토리를 그냥 풀어갈 거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지금 뉴스퀸이 어떻게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밖에서는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그대로 그냥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힘든 것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멈칫하는 순간에 저도 이 자리에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처럼 백성문 강의장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회를 찾으러 왔고, 그 기회를 제가 잡았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안에서 분명한 기회를 보시고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정말 저는 원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바쁘게 익사이팅하게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현실은 항상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은 어느 정도 버는데 시간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시간이 너무 갖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거의 좀 불가능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제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계속 이 강의장에 오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 한지 2년 6개월 됐고요. 13년도 6월에 처음 만나서 7월 한 달 만에 대리점이라는 100만 장당 티켓팅을 딴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티켓팅을 거머쥐고, 그 다음에 8월에 대리점이 되면서 이때 탑집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뉴스킨의 좋은 제품이나 사업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그러니까 8월에 대리점이 되고 3개월 만에 뉴스킨의 최고 직급인 블루다이아몬드라는 걸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6개 라인을 독립을 하면서 팀엘리시라는 직급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 블루다이아몬드 핀 인정식 때인데, 이때가 임신 3개월 때였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1년 동안은 아이를 뱃속에서 임신을 하고 뭐 육아까지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밖에 와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형제라인 사장님이 또 아이를 돌봐주고 계신데,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렇게 어떻게 익사이팅하게 진행을 했고, 지금 사실 뉴스킨의 3.0 시대 흐름이 이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10년 만에 블루다이아몬드 되신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최단기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이 뉴스킨 코리아에서 8개월 만에 되신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개월 만으로 이렇게 뉴스킨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지금 네트워크의 흐름이 그렇고,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뉴스킨 마케팅의 흐름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예요. 저희는 이제 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저희 뉴스킨을 만나게 해준 첫째 아이예요. 지금 5살이 됐고요. 굉장히 리더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리더십이 강하다고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비즈니스 진행을 하고 어떤 계획표를 짜는 걸 옆에서 계속 보니까 아이도 그거를 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오늘 나의 계획은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엄마랑 같이 키즈 카페를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 스케줄을 무시한 채. 그런데 제가 엄마 스케줄도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라고 물어보는 이런 아이로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뱃속에 함께 했던 아이인데, 여자애처럼 자라요. 얘는 애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뉴스킨 파마넥스 베이비라고도 불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영순이 저희 엄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저는 엄마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저한테,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되게 높여주시는 분이었고, 뭔가에 실패했을 때도, 네가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성가대에서 항상 1등만 하다가 어느 날 2등을 한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왜 우리가 2등이냐면, 1등인데 분명히 그랬더니, 너가 1등을 했을 때 2등의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네 마음 같지 않았겠냐면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에 대한 거를 또 가르쳐 주셨고, 엄마가 어릴 때 봉사를 되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매 주말마다 이거 고무장갑을 끼고 겨울에 그 친구들은 장애우들은 청기저귀를 그때 썼거든요. 청기저귀 똥기저귀 빠는 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라면서 컸고, 그 다음에 인사 잘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여기는 이제 엄마와 함께 티멜릿이 되고 노르웨이 트립에 같이 함께 갔던 그 사진이고,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엄마 가슴에 이 티멜리 배지를 달아드렸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주고 지지해주셨던 분이 엄마셨거든요. 물론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마가 엄청 욕을 하셨어요. 미친년, 미쳤다고, 눈 돌았다고, 이렇게 애들 내팽겨치고.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같이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노르웨이 트립에서 엄마가 리크루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마 가슴에 티멜리 배지를 달아드리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엄마한테 굉장히 감사했죠. 그리고 엄마가 저를 인정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쁨? 그리고 여행은 많이 다녔었어요. 이렇게 엄마랑. 그런데 내가 이 노르웨이 트립을 티멜릿이 돼서 엄마와 함께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뭐냐면, 여행은 돈 주고는 갈 수 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킨 코리아의 최고의 리더들만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때 엄마가 안젤라 류라는 사장님을 보게 되고, 그분은 이제 미신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던 엄마가 아이 하나를 키웠던 분인데, 최고의 리더로 CNN에 방송이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여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저희 엄마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제 전직은 여성 타투이스트 1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몸에 그냥 그림을 그려주고 눈썹 이렇게 컨텀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런 분들, 이 그림 뒤에는요, 이분들의 컴플렉스나 아픔들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수술 자국이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그 수술 자국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 아트적인 걸로 그 상처들을 커버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물적 같은 것도 되게 스트레스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해드렸고,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샵이었어요. 그러면서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여러 방송인들과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고 입지 있게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너무 바빠지면서 제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없어지니까 건강이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이게 진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진짜 행복한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행복감은 있었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가정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함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저희 남편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예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항상 선수촌에 가 있었어요.
선수촌에 가 있으니까 가족이 가족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혼생활 때도 약간 제가 우울증이 왔던 게 뭐냐면 남편은 항상 선수촌에 있고,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지 않게 항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았고 곧 당장 남편의 은퇴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그 남편이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이상규 사장님이 8살 연하예요. 네. 연하 킬러 아닌 거 아시죠? 네. 남편이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은 그 수명이 긴가요, 짧은가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으로 남편의 은퇴가 다가왔고, 그리고 나서 할 게 뭐예요? 코치나 감독인 거예요. 그런데 코치나 감독은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수보다 훨씬 더 박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시간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왜냐면 저는 또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 항상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500만 원이 따박따박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나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500만 원만 하늘에서 따박따박 떨어졌으면 좋겠다랑,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였어요. 저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 거야라는 니즈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물이 갖고 싶었는데 이 건물이 제가 원하는 건물을 가지려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소득,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갈망을 계속 하고 있을 때쯤에 저한테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죠. 저희 첫째 아이가 아토피가 생겨난 거예요. 6개월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침독인 줄 알았는데 아토피를 의심했지만 침독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토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토피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아토피가 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산이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또 낳을 거예요. 출산을 또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에 대한 또 그 사랑이 되게 큰 사람인데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토피가 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일상적인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어디에 올렸냐면 그 육아 카페에 올리게 돼요. 그 육아 카페에서 이런 제품들을 쓰라고 했고, 이 제품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죠. 왜냐면 사실은 뉴스킨에서 안 거지만 여기에는 석유 기름 베이스의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쯤에 이제 이때 뉴스킨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뉴스킨 제품과 파마넥스를 먹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계란만 못 먹고 진짜 아토피 있었던 아이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색이요 죽어 있어요. 아토피였던 아이들은. 근데 지금 저희 아이는요, 제품을 계속 저희는 쓰고 있잖아요, 뉴스킨 제품을.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는 제품을 쓰다 보니 아이가 피부색도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다들 놀라는 반응을 보이시죠. 병원에서 이런 제품을 처방해줬어요.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먹는 시럽. 이거를 바르면 피고름이 나는 아이의 몸은 어떻게 되냐면요, 딱지가 앉으면서 꾸덕꾸덕해져요. 그러니까 찐덕찐덕했던 게 꾸덕꾸덕해지면서 부두두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 자국마다 시커멓게 이렇게 착색이 되어 있고, 이 아이를 먹으면요, 5초에서 10초 안에 눈이 획 돌면서 이렇게 축 처져요. 기절해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8병을 처방해줬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아이 다음날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잠을 못 자요. 밤새 긁어내느라고.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키가 안 커요. 키가 대부분 작아요. 잠을 푹 못 자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먹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바르던 제품을 뉴스킨 제품으로 체인지했고, 먹는 제품을 뉴스킨 파마넥스 브랜드 체인지만 했을 뿐인데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죠. 아이의 아토피가 유산균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운동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촌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먹어요. 뭐냐면은 보충제를 많이 먹는데 이걸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씩 먹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먹었냐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료라고 하잖아요. 같이 운동을 어릴 때부터 초교 때부터 운동을 하거든요.
막 피를 나는 것처럼 같은 동료이긴 하지만 이 친구를 이겨야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좋은 거 하나 먹는다 그러면 다 먹는 거지. 그런데 정보가 없어서 이 제품을 먹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 아파요. 8살 연하잖아요. 나보다 더 맨날 아파.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보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부양가족을 하나 더 늘리게 생겨낸 거예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매주 그 감기약을 달고 살았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먹었는데 이렇게 피부 괴사가 본인한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품을 안 먹었겠죠. 먹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제품을 먹고 몸을 펌핑해 놓지 않으면 지니까.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의 아토피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누스캔을 반대하던 남편한테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파마넥스와 그다음에 몸에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갈바닉을 전달했고, 본인이 셀프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고,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누스킨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만났지만 사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사모강의장에 와서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무점포고 무직원이고 자본금 필요 없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3J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완벽하게 아무것도 점포도 없어요. 왜냐면 전 샵할 때 점포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했고 직원들도 썼거든요. 근데 직원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직원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우운이에요. 아마 여기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누스캔 제품 만났을 때 사실 좀 무시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품을 전달해줬는데 케이스가 너무 고급진 거예요. 절대 넘볼 수 없는 왜 이렇게 아니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싼 거예요. 10,000원대 20,000원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광고를 해서 팔지. 그리고 케이스가 이게 뭐냐고 너무 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달 받았을 때 그때 당장 안 쓰고 조금 이따 쓴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거 안을 들여다봤더니 유통의 변화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왜 조금 더 저렴한 똑같은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10원이라도 싼 가격에 사려고 검색하지 않나요? 그 직거래 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소비 패턴이.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그 제품에 대해서 검색 엄청 하고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줄여보자. 그러면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직거래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처음에는 그 산업사회 때는 200원이면 거기에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여기에 있는 800원의 마진이 붙어서 소비자가 1,000원에 주고 받고 쓴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으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조금씩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그러니까 제품의 퀄리티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제품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으로 넣고 여기서 이제 총판이나 도매를 빼고 광고비와 그 다음에 대형 매장으로 대량으로 그냥 납품을 해보자. 그리고 소비자가 조금 싸게 받을 수 있게 유통 구조를 좀 바꿔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 중간 유통의 마진을 좀 줄이고 소비자가 800원에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800원의 가치를 여기는 이제 400원으로 줄여서 800원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더 똑똑해졌어. 요새 소비자들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트워크의 이런 마케팅의 구조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상품의 질을 좀 높여보자. 조금 더 올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의 질은 높이고 가격은 싸게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 여기 유통 마진을 이 네트워크한 경험에서 전달한 사람한테 줘보자라는 이 마케팅의 원리인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고 현재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마케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싸게 아주 퀄리티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먹고 쓰고 바르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우리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내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유통의 구조의 틀이 깨지면서 왜 이 제품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알아보자라는. 그래서 이런 여러 책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상세하게 알아봤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네트워크를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그 인지를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좋아하세요? 최근에 본 영화 있으신가요? 귀향 재밌었어요? 그 친구한테 전달해 주셨나요? 얘기해 주셨죠? 그럼 그 친구분도 누군가한테 보고 재밌어서 전달하겠죠? 또 전달하겠죠? 이 뒤에 분이 또 전달해 주시겠죠? 그런데 재밌다고 전달해 주셨는데 그 영화사에서 뭐 돈 받으신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 받으셨죠? 입소문은 내줬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활 속에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광고비나 어떤 이런 유통 마진에 있는 거를 그거를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여기 보면은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만 인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라고. 이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인 비즈니스가 네트워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누스킨의 보상을 듣게 됐고, 제가 누스킨을 알아보면서 한 달 보름 만에 그렇게 탑 클래스로 달리던 샵을 접고 바로 전업했거든요. 그 전업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상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제가 샵을 할 때 벌었던 돈은요. 그냥 재물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재물. 쓰면 없어지는 거. 그런데 누스킨의 소득은요. 써도 나오는 소득. 임대소득. 제가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 의해서 매달 월세 소득이 나오는 그런 소득. 그런데 자산을 가지려면 엄청나게 벌어서 해야 되는데 평생 벌어도 그 자산을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어때요?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일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럼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 수입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이 자산이라는 것, 재물이 아닌 자산이라는 것이 유산 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것도 자손대대로. 그래서 바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소비자로서는 일단 너무 만족해. 그런데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가 있느냐, 불필요한 지출이냐, 내가 계속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봤고, 내가 계속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다 그만뒀을 때 내가 아는 리스크는요, 시간 쓴 거밖에 없겠더라고요. 리스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봤고, 이 시간을 씀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레버러지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임대소득, 그러니까 권리소득이라는 개념을 깨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권리소득, 그러니까 자산. 내가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매달 들어오는 이자 소득은 1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더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 여기 오신 분들이 5억이라는 자산을 벌기 위해서는 매달 100만 원씩 40년을 저금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100만 원씩 매달 저금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동산에 자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3억 정도 있으면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이렇게 분양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임대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3억을 벌려면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24년을 저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통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통자산이 유산상속이 되는 건데, 이 유통자산은 뭐냐면 내가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알려줬어요. 소비자로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분이 나처럼 또 매니아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또 엄마한테 알려주고,
또 그분이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막 네트워크적으로 확산이 막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2사람한테만 알려줬는데 이 2사람을 통해서 매년 소비자가 20명에서 30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평균 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랬더니 나한테는 유통자산 소득으로 매월 100만 원씩. 그럼 여기서 어느 분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똑똑한 소비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를 선택을 했던 거죠.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매달 추가 소득 100만 원. 100만 원 괜찮지 않나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씩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누적이 되는. 그래서 이게 자산으로 쌓이는 일. 그래서 건물을 짓는 일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소득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돕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처럼 100만 원을 추가 소득으로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샵을 할 때는 어땠냐면요. 저희 형님도 같이 누스킨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너무 박봉이고 9년 동안 일했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 그런데 야근 수당도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와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이 기술을. 그런데 저희 형님은 이런 특별한 재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못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나눠주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스키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배운 것을 알려주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알려줬더니 우리 형님도 똑같이 100만 원씩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1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100명이 생긴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타투샵을 할 때는 처음에는요 다 이랬어요. 너 그딴 거 왜 해? 17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하는 것도 되게 흔하지 않았고 남자가 하는 것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띠쟁이냐?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 라는 어떤 편견에 가려 있었죠. 그러니까 뒤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뭐 뉴스나 매스컴에서 다 뭐라고 해요? 타투라고 하면 건달 뭐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그것만 보니까. 근데 그 내면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 기술을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배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친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할 거. 그럼 너처럼 성공했을 거잖아. 너 진짜 대단해. 이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니네가 나한테 밥 주냐? 돈 주냐? 니들이 애 키워줄 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년 동안 하던 일을 접고 갑자기 누스킨 사업을 한다니까 또 이래요. 너 샵 망했어? 너 네가 화장품을 왜 팔아? 야 그거 다단계잖아. 응? 이 얘기는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년이 해준 얘기예요. 선물로. 그런데 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넌 성공할 줄 알았대요 또. 그리고 그러면서 넌 될 줄 알았어. 뭐 너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물며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남편도 다 말렸잖아요. 누스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 적극적으로 알아봤고 여기 있는 세계가 뭔지 전 투명하게 바라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스킨을 하라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스킨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삶을 봤더니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누스킨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저 누스킨 사업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스킨을 하라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그랬다면 저 누스킨 사업 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에서도 그러고
성공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줬고 누스킨 사업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난 성공자의 말을 듣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되게 쉽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배워서 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누스킨 사업.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이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직업들이 지금 이분이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직업들을 써놨을까요? 맞아요. 이 직업이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 안에 전부 없어질 직업이. 여기 직업을 하고 있으셨던, 하물며 아나운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집도요, 그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검색해보세요.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떨어졌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요, 손보험을 들어놨었어요. 왜냐면 손이 다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손보험까지 들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하려나 봤더니 이때까지는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화하려면 못하는 직업이에요, 또. 왜냐면 되게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며 그럼 이때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매일 했어요. 매일. 지금 제 나이 저 몇 살처럼 보여요? 누구예요? 20살.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39살이에요. 39세에 있고 저는 이제 고작 두 번째 줄에 있죠. 앞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8줄을 더 80년을 넘게 더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던 이 직업을 59세까지 했을 때에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60년을 더 살았어야 됐는데 이 이후에는 일을 못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저도 어쩌면 폐지를 주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39세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떠나야 되니까 뭐 이때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20세까지 보험 상품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두 번째 줄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빨리 나이 먹고 싶다는 얘기.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스키는 네버러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옆에 초대해주신 분한테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빨리 나이가 먹고 싶어요.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손잡이를 잡으실 겁니까? 어느 거를 잡고 싶으세요? 폐지 줍는 게요. 그분들이 그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열심히 사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저의 결말은 아시죠? 맨날 여기 다니는 거. 자, 아까처럼 그 두 가지 유형에서 어느 손잡이를 잡으실 거냐는 물음에 삶에는 5가지 유형이 있대요. 타입 5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은 돈은 있고 시간은 없대요.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전문직. 저도 여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그리고 타입 2의 사람들은요. 돈은 없고 시간은 많대요. 무직, 고학력자, 주부. 그쵸? 요새는 고학력인데도 취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의 유형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요. 일명 하이패스 인생. 직장인. 통장에 돈이 찍히자마자 슝 하고 다 어디로 다 빠져.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잖아. 사실 사이버머니죠. 그런데 이 타입 3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타입 4의 사람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 하지만 이 돈은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재물을 버는 거기 때문에 쓰면 없어지는 돈. 그런데 이때 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타입 1에 있는 사람들이 타입 4로 내려오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이때 너무 치열하게 일만 했기 때문에 건강하지도 않고 여행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행을 못 가죠. 무릎이 아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랬더니 치아가 없고 이렇게 멋진 기분 전환하러 헤어샵 가려고 해도 머리털이 없고 뭐 이런 것들.
삶은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대요. 건강, 여행, 친구, 봉사, 기부, 자산수까지 된대요. 근데 여기 이 타입 5의 유형에서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어느 타입에 속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삶을 살고 싶으세요? 타입 5. 제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거든요? 왜냐면 전 타입 5의 삶을 사는 걸 계속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타입 5의 삶을 살겠다고 했어요, 저도. 난 타입 5에서 살겠다. 그러면 여기 타입 5를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타입 제로는요, 진짜 제일 무서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 이때 타입 2에서 20대를 살아요. 그리고 30대로 내려오죠. 30대에서도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5% 정도 특출난 사람들이 임원이 되거나 뭐가 돼서 타입 1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타입 4로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대안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폐지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현실로 안다고 하니까 내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코앞만 보지 마시고 5년 후, 1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저 뉴스캔 하기 전에도 읽었더라고요. 왜냐면 부자에 대한 관심이나 니즈가 많았고 그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제가 그 책을 샀을 때.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책을 읽었어도. 근데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직업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맞는 것 같나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과 이쪽에 있는 분면으로 나뉘는데 이쪽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은 95%의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맞는 것 같나요? 그리고 5%의 사람이 이쪽 분면의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5%의 돈은 여기서 돌고 전 세계 95%의 돈이 여기서 돈대요. 맞는 것 같나요? 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책에서. 당신은 이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사업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5%의 돈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부자 되고 싶었고,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전 세계에 있는 돈 5%를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가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사업가시냐고. 그러면 2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도 지금의 수입과 같거나 많아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핏이 웃었어요. 장난합니까? 하루만 쉬어서 손해보는 게 얼마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빠르게 정립이 된 거예요. 아, 난 결국 자영업자였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한다. 라는 거를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왜냐면 95%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거든. 직장에 다니다가 상사랑 트러블이 있고,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조금 모아둔 돈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요. 근데 가게 차리다가 요새 그 폐업률 되게 높은 거 아시죠? 그냥 가게를 차리는 건 난 돈을 까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 돈 많아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해요.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다가 또 망해. 그러니까 또 다시 뭐냐면 그래 월급쟁이가 좋았지. 다시 직장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여기서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봐온 사람들의 삶은 여기였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남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도 사장님이고 여기도 사장님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장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헤어샵 잘 가죠. 동네 헤어샵. 원장님이 오픈해요. 그리고 직원들 몇 명 있어요. 그런 문 본인이 닫고 하는 자영업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가는 뭐냐면 박준 헤어커커 같은 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으로 운영되는 뭐 자스리 뭐 이런 그런 게 이런 비즈니스 오너를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을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면의 사장님과 이쪽에 있는 사장님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분면으로 이동을 할 거냐는 거예요. 즉 이쪽 분면은 내 시간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쪽 분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 것을 배가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표만 봤을 때도 어느 분면으로 속하고 싶냐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굳이 누스키는 파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냐. 누스키는 그러면 이쪽 분면에 있는 일이라는 거냐. 맞다는 거예요. 누스키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프랜차이점을 분양해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쪽 분면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S기업처럼 내가 내 개인이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S기업. 굉장한 자본과 시간이 투자가 되죠. 그리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보유해서 살 거냐. 이 맥도날드는요. 한번 살려면 20억 정도 들어요. 20억. 그 많은 돈들 다들 있으시죠? 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일을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누스킨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일이라는 거냐? 맞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서처럼 자, 삼성기업 같은 대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에 대해서 또 명견만리해서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카메라 두고 와서 찍은 거거든요. 자, 재벌의 시대를 넘어서라는 건데, 다 뭐냐면, 이스라엘 재벌의 기업 구조래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S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본사가 예를 들면, 저희 나라처럼 대기업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없대요, 다른 나라는. 뭐냐면은, 현대백화점, 현대택배, 현대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을 하는 거죠.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을 모두 이 회사를 꾸려나가는 한 사람이 모두 다 가져가는 독식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서는요. 재벌 개혁 법안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독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것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피라미드 구조다. 그래서 피라미드 소유 구조를 제한할 것을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예 기업에다가 니네 피라미드 구조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은 이제 국가경제위원회인데 법안에 있는 에서는 재벌들에게 두 층의 피라미드만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계열사를 만드는데 너희가 밑으로 더 이상 뻗어가지 않게 그냥 1단계, 2단계까지만 만들어라. 너희 그 독식을 그만해라라고 법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매각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데 다 민영 기업이라면 원하는 만큼 소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 빈부의 격차가 계속 심해지는 거를 국가에서 막은 거예요. 하지만 상장 기업이라면 여기 2층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가 잘못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모든 걸 다 독식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저희 다 대기업들 보세요. 다 누구한테 되는지, 누구한테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대 나오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1세에서 2대로 세습이 계속 진행되고 한 가문이 전부 다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벌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요, 경쟁을 계속 안 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 분류가 너무 독식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나눠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써야 하거든요. 자, 다시 그렇다면, 지금 이 대기업의 회사가 계열사를 줄 때, 여기가 본사가 되겠죠? 그럼 이 본사의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도 주면 안 돼? 또 여기 본사의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도 주면 안 돼?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면?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능력제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렇게 누스키는 본사가 있고 내가 본사가 되는 일이고, 그 본사에 대해서 본사의 권한을 또 주고, 대리점이 된과 동시에 본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피라미드 구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구나. 왜 대기업만 독점을 해야 돼? 평범한 나도
나도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템을 보기 시작했고, 뉴스킨은 안티에이징계의 애플이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이즈락 기전 때문에도 뉴스킨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는 살아있는 생물체, 세포를 가진 모든 동물체들은요, 이런 아녹스라는 노화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막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 에이즈락 기전이 들어간 물질을 투여했더니 이 노화 인자가 갑자기 멈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어느 누구도 이 기술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젊을 때의 맵이래요. 그런데 이게 늙으면 이렇게 반대로 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락에 대한 사이언스 기술력을 집어넣었을 때 젊었을 때와 같은 92%의 같은 복원력을 생성해내더라. 이런 기술력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암암리에 뉴스킨 제품을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성대가 있는데, 이 성대를 움직일 때, 이 옆에 세워주는 근육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공인이 뉴스킨 제품을 이때가 콘서트장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좋은 걸 본인이 지금 입소문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움직이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잘못 힘을 줬을 때 이 방송, 그러니까 이게 나가고 나서 갈바닉이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뉴스킨 제품 광고 안 하잖아요. 이 목주연은 광고비 받지도 않고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입소문을 낸 거죠. 그럼 저도 제 피부가 이랬었어요. 얼굴이. 그런데 이렇게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제가 첫애 출산하고 안 빠지는 거예요, 배가. 저 지금 괜찮나요? 네. 피아라이트라는 제품을 먹고 이게 한 달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보름,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천여점 몸매를 다시 가질 수 있었고, 이 티아라이트는요, 어느 정도의 제품이냐면 PDR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PDR은 뭐냐면 미국 의사 처방 참고서라는 건데,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약과 기능식품 중에 효력이 뛰어나다고 판명된 제품들을 분류해서 몇 가지만 소개한 참고서예요. 즉, 이 참고서를 가지고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 그 환자가 네가 처방해준 약 때문에 나 부작용이 났다고 소송을 걸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적이 없는, 그렇게 완벽한 서적이라는 거죠. 저희 엄마세요. 저희 엄마가, 엄마 일어나. 여기 앞에 와 계세요. 일어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뒤로, 네.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얼굴이 이렇게, 네. 한가지시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더해요. 제 친구예요. 나만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닌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비즈니스 한 지 8개월째 됐어요. 근데 저랑 같이 싱가포르 가거든요. 애기 둘 그냥 엄마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도 저기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싱가포르에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배웠고, 그 친구도 정말 너무너무 예뻐지고 건강해지면서 지금 어머님도 같이 뉴스킨 사업 같이 하고 있으시거든요. 이분은 대학생 엄마예요. 네, 티아라이트를 통해서 이분도 인생이 바뀌었고, 이분은 대박이죠. 이분은 머리에 탈모부터 무좀까지 다. 그래서 항상 본사에 절을 하신다는 분.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아이템인 거예요. 이게 아이템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성인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인 기피증도 생겼고, 3년 전에 이 아토피가 생기면서 일반 사회생활을 못했던 분이에요. 이분 이제 외국 계열의 건설업 쪽에 계시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그런데 티알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해져요. 저희 파라넥스를 통해서.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1년 6개월 동안 파마넥스를 접하고 티알라이트를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파마넥스로. 그리고 이렇게 티알라이트를 통해서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오죽하면 그 자살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라는 거죠. 대박이죠. 어떤 사람의 비포 애프터만이 외면적으로 비포 애프터만이 아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유바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익사이팅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를 한 거예요. 뉴스킨에서는요 가장 낮은 가치가 돈이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이곳에 뛰어들었지만 뉴스킨에서의 가장 낮은 가치가 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어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더 포커스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복감이 굉장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뭐 금액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 건데 평균 블루다이아몬드 연봉이 이제 뭐 한 4억 6천 정도 되는 소득이다. 아까 그 8개월 전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던 친구는 지금 루비 이그제큐티브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뉴스킨에 집중을 했고 연봉 3천만 원이 넘는 그냥 평범하게 진짜 아이 둘만 키우던 아줌마가 평균 연봉 3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버는 소득이 사람이 됐죠. 왜냐면 본인이 살이 빠지고 너무 예뻐졌고 그 좋은 걸 그냥 알려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100만 원을 벌고 엄마도 100만 원을 벌게 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엄마가 또 엄마 친구분을 100만 원 벌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미션 있고 저 이제 티밀릿이라는 직급은 블루다이아몬드 위에 이제 최고 명예 직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개인 맞춤형 시대예요. 그쵸? 예전에는 개인 맞춤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면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식도 그 다음에 나만의 집 그래서 똑같은 건 싫다고 뉴스에서도 방송 보도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건 싫다고 맞춤형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만의 향수 나만의 뭐 눈썹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도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을 지금 빠르게 이렇게 검토해보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맞춤 서비스에 왜 주목을 하냐면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기업에서는 만들어야 또 많이 판매가 되고 매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자, 사람마다 질문이 다른데 피부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했어요, 늘. 사용자가 직접 맞추는 세계 최초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 지금 3월 17일날 본판매가 됩니다. 자, 그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 뚜껑을 열지 않아도 손만 넣어도 되는 제품. 세계 최초고요. 특허를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놀아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제 화장대였어요. 저는 뉴스킨의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부 타입이 그날그날 저는 좀 이렇게 달라지는 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였다가 어느 날은 뭐 되게 막 건조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골라서 썼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다 쓰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막 손톱에 낀 거 막 빼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손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내 피부에 꼭 맞춘 최적화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DNA가 다르듯이 우리 피부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왜 똑같이 4가지 기준에 맞추냐는 거예요. 건성, 지성, 복합성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또 화장품 사러 가서 그러죠. 판매한 백화점 가서 제 피부에 맞는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내 피부는 내가 잘 아는데 왜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피부에 맞는 거 달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시간 내에서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야 했다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통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내 피부를 문진을 하고 내 피부에 꼭 맞게, 내 얼굴에 주름이 고민이면 주름에 맞게, 미백이 고민이면 미백에 맞게 꼭 맞춰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들이 카트리지 안에 내 피부에 딱 맞게 차지해 이름에 맞게 나오는 제품이고 나만의 코드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피부 코드 번호가 몇 번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너 화장품 뭐 써?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진짜 촌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너 피부 코드 번호가 몇 번이야? 이렇게 간지나지 않나요? 멋있죠? 너 화장품 뭐 써? 이거 지지예요. 누스키는요 자 보세요. 이 제품을 썼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쓰고 얼굴 좋아지는 것만으로만 만족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카트리지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이거든. 한 달 조금 더 써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소비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뭔가를 뭐 판다거나 했을 때 매달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를 쓰고 싶지 한 번 사와서 1년 동안 뭐 놔두는 제품이면 뭐 그 비즈니스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저는요 이게 한 달 매달 소비되는 것에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네. 소비성을 본 거예요. 소비 패턴. 그런데 이 제품은 한 번 쓰면 그냥 미쳐요. 그러니까 매니아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갔을 때 저희 제품을 놔두고 가잖아요. 저희 소비자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 제품은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씻고 자요. 그런데 만약에 치약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저희 양치도 안 해요. 치약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 그 180도 워시를만 들고 갔다. 그럼 180도 워시를 양치해요. 저도 그걸 양치한 적 있어요. 못 쓰겠는 거예요. 타사 제품 못 써요. 왜냐면 안 좋은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써요. 누스키는요 이렇게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 두 분한테 알려줬지만 이 두 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품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분들의 삶이 바뀌는 일이에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자료준단이 나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나에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고, 물론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족과 진짜 함께할 시간이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친척 언니고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임대업을 통해서 소득을 벌고 있던 분이시라 뉴스킨 비즈니스의 소득의 구조를 듣고 빠르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사업자고 티맨스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 아까 얘기했던 SM 엔터테인먼트 9년 다녔어요. 그냥 직장인으로만 있었고 봉급은 계속 동결된 채 야근 수당도 없이 일했던. 그래서 저처럼 샵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었던. 그런데 뉴스킨은 배우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 루비 사업자로 굉장히 본인 스스로 성장을 시키면서, 그리고 대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8살 연하고 형님도 저보다 6살 어리거든요. 형님인데. 그러니까 대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뉴스킨이라는 이 훌륭한 비즈니스 하나로도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가족 간의 끈끈한 어떤 애착 이런 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남편보다 저는 더 좋아요. 저희 형님이.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 1대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휴테니스 업계 VIP 회장님들만 이렇게 트레이닝 하다가 남자가 뉴스킨 화장품 파는 건 줄 알고 왔겠어요? 비즈니스로 정확하게 보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블루다이몬드 사장님이시고 저와는 이제 가족 같은 가족이 됐고요. 저의 5대 스폰 사장님이세요. 정경 김덕배 사장님이시고 부동산 업을 하다가 부동산 업 하던 중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지금 백만장자 티멜릿이 되셨고요. 딸도 여기도 가족이 함께하는 비즈니스예요. 가족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게 저한테 미쳤다고 말씀하시던 저희 엄마도 지금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시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3월부터 어제 처음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와야 되니까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또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엄마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 아까 엄마 보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 마인드적으로도 되게 소녀 같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스피치를 하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인생의 봄날을 내가 만들어드렸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나이 60 먹고 이제 뭘 하겠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은 매일 뉴스킨 얘기를 같이 하고, 꿈을 꾸세요.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엄마 잠 안 자고 뭐 했어요? 했더니 꿈속에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너무 강의 열정적으로 해서 지금 막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들은 이제 이게 저희 엄마반의 그룹창이거든요. 엄마반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0세부터 60세에 있으신 어머님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정금 사장님 최고입니다. 성능만 오시면 행복한 보물을 가득 갖고 가신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들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물 같은 강의를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보물, 행복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시간 날 때마다 강의 듣고 싶으시다는 꿈이 역시 문학 소녀시네요. 뉴스킨은 보물입니다. 저희 엄마가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적으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거의 못 적었는데 저희 엄마만 빽빽하게 적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꿈이 문학 소녀였대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지혜가 이렇게 일하느라 힘들었구나.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이제야 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옆에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해해주는 일이구나. 서로 공감이 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직업은 절대 물려줄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제 일이. 왜냐면 얼마나 고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뉴스킨은 반드시 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하는 일일 뿐더러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저희 가족이 모일 때 제 여동생이거든요. 이제 남동생은 그 골프 유학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남편이 없어요. 예, 여행을 가도 남편이 없어요. 항상 이랬다니까요, 집안이. 그런데 왜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 영상 하나 보실게요. This is the last time, and I'm never gonna come here tonight. This is the last time I will fall into a place that feels the song and I can see. 성진이 이게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동행당하는 할 수도 있어서. Threw a girl to the wolves today. She got hurt, they got paid. Strung her up for the world to see. Taught her to sing, taught her to be. No one 20년 동안 운동만 했어요. 20년 동안 운동만 했고 그 국가대표 꿈 하나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 치아가 빠지는 순간에 본인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저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주 심플한 거고 단순한 거지만 굴곡은 있거든요, 다. 그래서 힘들었을 때 저도 뭘 생각했냐면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걸 견뎌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내고 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결과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글로벌 컨벤션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과라는 걸 내서 3번의 등단을 했고요. 글로벌 컨벤션은 전 세계의 뉴스키너들이 그 축제를 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 그 첫 글로벌 컨벤션을 갔을 때 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점으로 하나 딱 있었어요. 저 혼자 갔었어요. 혼자. 그런데 2015년 작년 글로벌 컨벤션에 저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제 남편이랑 함께. 제가 이때 뭐 어떤 다짐을 했냐면요. 내가 다음번 글로벌 컨벤션에 올 때는 반드시 저 자리에 앉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 결과로 2년 만에 명예직급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이때가 2013년도 처음 갔을 때예요. 뭘 안다고 여기 그 티멜렛을 가겠다고 꼭 찍은 거예요. 이때 결단을 내렸죠. 난 반드시 다음번에 티멜렛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과로 나타냈고 현실이 됐죠. 그리고 저 혼자 갔던 컨벤션에서 많은 식구들과 가족들이 생겨났고 혼자로 시작했던 것들이 많이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혼자였던 내가 이렇게 여기 글로벌 컨벤션이에요. 간 거거든요. 많은 가족들이 생겨나는 일이 바로 뉴스킨입니다. 정경 김덕호 사장님, 저희 이제 홍콩에 있는 저기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자네시라고. 그리고 저희 그 6대, 7대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뉴스킨 전달받으실 때 남편분이 검사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뉴스킨 전달받아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볼게요. 나이스. 하와이고요. 호놀룰루 갔을 때